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과 영상으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볍게 비트코인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만든 코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패권을 휘두르던 금융기업에 대한 반발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가 투명하게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 장부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이 1대1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누군가 이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라는 것을 매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로서 효용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가 발생했던 것은 1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 2판을 구매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해보면 1비트코인에 4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약 55,00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 11년 만에 1000만 배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22일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한 날을 기념해서 이날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각종 거래소에서는 피자 기프티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4년 뒤인 2012년이 되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무한대로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급격한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량을 통제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총 비트코인은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되었고 2050년에는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2140년에는 모든 비트코인의 채굴이 종료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4년을 주기로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강구했습니다. 즉 이 말은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비트코인은 2012년이 되어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이 되어서 비로소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 국세청에서 기존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 비트코인은 두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였고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가격은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비트코인의 거래는 당시에 약 90%가 중국 거래소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반면에 중국의 위안화는 상대적 약세를 보이게 되자 이러한 화폐 손실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단순히 비트코인이 하나의 데이터 장난감 정도로 여겨지던 것이 투자 자산의 가치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사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국내에 비트코인이 알려지게 되면서 열풍이 불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는 비트코인의 전송 속도와 보안을 비롯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를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코인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골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인들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함으로써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드포크란 기존 블록체인에서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코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 형식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골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국내에서는 해외 거래소의 시세보다 약 20% 비싸게 거래됨에 따라서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러한 과도한 김치 프리미엄 형성은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내 거래소 폐쇄 발언을 비롯한 한국발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고 가격의 추세가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다시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자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중 무역 전쟁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다시금 코인 시장으로 보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페이스북에서는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면서 페이팔, 이베이, 마스터카드, 우버 등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의 투자를 발표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도 CBDC 개발을 공표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되면서 주식, 원자재, 부동산 등 모든 자산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입니다.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세계적인 간편 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3억 개가 넘는 계좌를 보유한 페이팔이 비트코인 매매, 결제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상용화가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바이든은 두 번째로 정치연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측근에서는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올해 들어 비트코인은 최고점인 약 7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NFT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코인을 통해 게임, 미술, 엔터테인먼트 등 실생활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됨에 따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고, NFT뿐만 아니라 디파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과 분야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될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나 법률이 없음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도가 갖춰줌에 따라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변경한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보여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